안녕하세요. 스토리 그레니입니다. 자, 오늘은요, 영어 동화 스토리텔링이 왜 좋은지 다중지능론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똑똑한 사람 하면 무조건 IQ가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IQ가 높은 사람만 똑똑한가요? 자, 그러면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요? 자, 이렇게 똑똑하다라는 얘기, 지능에 대해서요, 하나의 고정된 틀이 아니고 8개로 다중적으로 우리가 지능,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다라는 게 바로 다중지능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IQ는 좀 고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중지능론에서의 지능은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자, 변할 수 있고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강점 지능을 중심으로 다른 것을 문을 뻥 열면서 발전시키는 거죠. 다중지능론 참 좋죠? 그런데 다중지능론하고 바로 이 영어 스토리텔링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언어지능하고만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 다중지능론하고요, 스토리텔링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한 10여 년 전에요, 석사 시작하기 전에요, 그때 내가 공부할 사람이 되나 고민을 하면서요, YLTESOL 과정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영어 동화에 푹 빠져 있었고요, 일편단심 완전히 짝사랑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다중지능론에 대해서 제가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문헌을 보다 보니까 다중지능론과 영어 스토리텔링의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어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지능, 잠재력을 발달하도록 도울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입니다. 잘 보이세요? 그 당시 포스터 섹션으로요, 벽에다 쭉 붙여놓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요. 자, 그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던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스토리텔링 교실에서 가드너스의 다중지능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제 주제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우선 멀티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지능은요, 총 8개라고 했죠. 이렇게 보면 linguistic, 언어지능이 있고요, logical mathematics, 논리 수학 지능이 있습니다. visual spatial, 공간지능, 시각적 공간적 지능이 있고요, musical, 음악 지능이 있습니다. bodily kinesthetic, 신체 운동 지능이 있고요, interpersonal, 대인관계 지능이 있습니다. intrapersonal, 자기이해 지능이 있고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naturalistic, 자연주의자적 지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언어지능인 사람은 언어 잘하고요, 논리, 수학 지능, IQ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술도 잘하고 설계도 잘하고 공간지능 있는 사람이고요, 음악지능 높은 사람이고요, 운동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자,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 잘하는 interpersonal 지능을 가진 사람, intrapersonal 자기 이해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자연 친화력이 높은 자연주의적 지능입니다. 자, 근데 그림책 스토리텔링, 동화책 스토리텔링을 한번 잘 봐주세요. 아이들이 언어를 잘하는 사람은 스토리텔링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언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창문을 중심으로 빵 하고 열 수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언어를 좋아하는 linguistic 지능이 있는 친구들은요, 언어에 있는 phonics, rules, 문법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잘해요.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logical, mathematical 지능이 있는 친구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이야기 안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story sequencing, ordering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logical, mathematical 지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visual spatial 지능을 보면은요, story map을 활용을 한다던가, mind map을 활용한다던가, 그림책, 동화책에 있는 함축적인 그 그림 자체가요, 이 친구들한테는 큰 자극이 될 수 있고, 그 자극을 통해서 언어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강점 지능으로요, 새로운 곳을, 창문을 활짝 여는 거죠. 그리고 뮤지컬 지능을 가진 친구들 한번 봐주세요. 이 친구들은 노래하면서 좋아하거든요. 많은 영어 동화책이요, 노래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중심으로, 그리고 리듬을 살린 그런 동화책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언어가 들어오네, 자기가 갖고 있는 창문으로 팍
하고 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bodily kinesthetic, 이 친구들은요 댄스도 좋아하고요, 운동도 잘하고요, 굉장히 몸으로 하는 거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손유의 동작 하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TPR, Total Physical Response, 전신 반응, 거기다가 S를 붙이면요 TPRS, 전신 반응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거든요.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막 움직이면서 그림책 언어를 배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봐주세요. 인터퍼스널은요, 다른 사람하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서 스토리텔링을 해줄 때는 책은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인터랙션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창문을 활짝 열므로 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참 좋죠. 그리고 또한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면요, 내가 이거 읽었는데, 나는 이거 읽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데, 이거 읽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는데, 자기 이해를 하게 됩니다. intrapersonal입니다. intrapersonal은요, 다른 지능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그런 연료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략을 짜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성공을 하게 돼요. 성공을 할 수 있게 하는 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부모님과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전략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메타 인지를 발달시킬 수 있는 바로 초석이 되는 거죠. 참 좋죠. 자, 또한 naturalistic 한번 봐주세요. 실제 장면을 좋아합니다. 곤충들 관찰하는 거 좋아하고요, 동물들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식물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새소리만 들으면 무슨 새인지 딱딱 알아맞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연 친화 지능, 자연주의자적 지능이라고 합니다. 많은 그림책에서는요, 동물이 사는 곳, 동물의 행동, 이런 부분들을요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곤충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 친화, 자연주의자적 지능이 강한 친구들은요, 사진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동화책, 그런 그림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해서 이거를 잠재력으로 해서 창문을 빵 열면서 언어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들의 잠재력을 개발시켜주고 가장 강점인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Multiple Intelligences, 다중지능론 참 좋죠. 우리가 아이한테 꾸준히 해주는 영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해서요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자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 나누어요. 감사합니다. Bye for now.